남해안 어업인들이 16일 통영에서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를 했습니다. 어선 200척이 해상 시위를 벌이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해에서 30대 임산부가 구급차에서 무사히 딸을 출산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김해 동부소방서 구급대원들의 침착한 대처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경남에서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4,450명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은 1년 중 달이 가장 밝다는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행사가 취소됐지만 김해 천문대에서 밤하늘에 아름다운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먼저 따뜻한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김해에서 30대 임산부가 구급차에서 무사히 딸을 출산해 화제인데요. 지난 14일 새벽 4시 40분쯤 김해 동부소방서 내외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은 임신 35주인데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30대 임산부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출산이 시작됐고 안진생, 정가영, 김기루 구급대원은 차량에서 응급분만을 시도했습니다. 병원 도착 전인 5시 10분쯤 무사히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응급분만을 할 경우 탯줄 결찰과 절단은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로 허용됐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CPTPP 가입 추진에 전국의 어업인들이 뿔이 났습니다. 통영에서는 20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 시위가 열렸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여 척의 배들이 줄지어 바다로 향합니다. 어선마다 해상풍력과 CPTPP 가입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어업인들의 대규모 해상 시위입니다. 경남에서는 200여 척의 어선이 해상 시위를 벌였고 부산과 울산 등 전국 9개 권역에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현재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만 3건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 어민들은 해상풍력으로 남해안 황금어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욕지 바다 이쪽이 발이 황금어장인데 이 시설물로 들어섬으로 해서 어업량이 영 감소된다 봐야지. 작업할 장소 감소. 육상에서는 경남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풍력업자 배불리는 민간 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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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들은 희생만을 강요하는 CPTPP와 무차별적인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우리나라 수산업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CPTPP에 가입하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이 밀려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입 수산물이 100% 면세가 되어 들어오면은 가격 하락도 가져오면은 우리 어업인들이 생활이는 먹고 살기도 엄청나게 어렵고 잡아도 그따다가 정부에서 지금 지급하는 면세주나 정부 정책 자금이나 보조금이 없어지면은 아예 어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일반 통행에 뿔난 수산업계, 풍력산업추진특별법 제정 중단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 등 어업인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확진자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16일 0시 기준으로 경남에서 4,400명이 발생하면서 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총 확진자 수를 보면 2월 6일부터 12일까지 14,414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주보다 6,600여 명이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따져보면 약 2,000명 정도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원시가 전체 28%를 차지해 경남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해와 진주, 양산, 거제의 순서입니다. 경남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체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0대와 40대, 30대 순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에 어르신들 확진자가 느는 추세라서 정부가 이번 주부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지난 15일 있었던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인터뷰 잠시 보겠습니다. 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아 위중증으로 진행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물론 일반관리군도 코로나19 증상이 심해질 시 바로 병상을 배정받아 할 수 있게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네, 들어보신 것처럼 중요한 건 코로나에 확진이 되더라도 재택치료를 꼼꼼하게 잘해서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경남에서 모두 9명이며 모두 기저질환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일반관리군, 그러니까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재택치료자를 위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3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가 가능한 집 근처의 동네 병원이나 의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위급한 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119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조 아나운서, 올해 정월 대보름에 보름달 보셨나요? 네. 엄청 크고 밝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정월 대보름에 뜬 달이 완전하게 둥근 보름달은 아니라고 합니다. 꽉 찬 달을 볼 수 있는 건 16일 저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달 보러 밖에 나가야겠네요. 보름뿐 아니라 평소에도 아름다운 우주쇼를 볼 수 있는 곳이 김해에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김해 천문대 이야기인데요. 뉴스 보시고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렬한 태양이 지고 난 뒤 김해 천문대는 우주의 세계로 변합니다. 닫혀있던 천문대의 지붕이 열리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전문가의 해설에 아름다운 달까지 보이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우와. 생생한 달과 별의 모습을 직접 휴대폰에 담아보기도 합니다. 1년 중 달이 가장 밝다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보름달을 보려는 사람들로 김해 천문대는 꽉 찼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일반적인 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내용 스토리 같은 것들도 듣고 그리고서 훨씬 더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김해 천문대는 공기가 맑고 고지가 높아 다른 곳보다 달이 더 잘 보입니다. 날씨만 좋으면 달의 바다와 분화구까지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김해 시민들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는데 그런 소원을 가족끼리 오셔가지고 소원도 비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경남 최초의 천문대로 개관한 지 20년째를 맞이한 김해 천문대. 매년 10만 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달을 비롯해 아름다운 김해의 야경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김해 천문대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의 중증화 진행률을 약 0.64%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9.3%는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10만 명이 감염이 되게 되면 600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 속도가 높은 네, 일각에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독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보다 2배 정도 높고 전파 속도도 10배가량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확진자 수가 많아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증가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94,443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10만 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면역 저하자나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필요하고 빠른 진료와 신속한 약 처방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강추위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에 체감 온도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16일 서부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눈까지 내렸는데요. 대부분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기상청은 17일 오전까지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19일까지 해안에서는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장례식장 일회용품 금지입니다. 장례식장이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곳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김해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대신 스테인리스 식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역에 있는 민간 장례식장 3곳이 대상인데요. 김해시는 올해 국비와 시비를 더해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토대로 민간 장례식장에서 사용할 스테인리스 식기를 구입하고 세척시설도 설치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지역 14곳의 장례식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지역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쓰레기의 양이 연간 24톤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쓰레기를 태울 때 20톤 이상의 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파노라마 케이블카입니다. 한려수도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가 다음 달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거제시는 이달 말 케이블카 운행 관련 도시계획 시설과 각종 인허가 준공을 최종 승인받아 다음 달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는 동부면 학동고개에서 노자산 전망대까지 1.5km를 잇는데요. 모두 45대의 객차로 운행되고 1시간에 최대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16일 오후 ESG 경영 실천 아이디어 도출 민관협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경상남도 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를 비롯해 마산 YMCA와 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소속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ESG 경영 사례와 성과, 경상남도 탄소 중립 정책 현황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탄소 중립 경남 ESG 경영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소규모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김해시가 연일 최다 확진자가 쏟아지자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해시는 확진자의 대부분인 재택치료자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는 하루에 2번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자의 85%를 차지하는 일반관리군은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운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 3일부터 전환된 검사 체계에 따라 일반 시민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장기간 방치된 옛 밀양대학교가 시민소통 혁신공간으로 변신합니다. 밀양시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에 내이동 및 밀양대학교 부지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120억 원을 투입해 옛 밀양대학교 부지를 소통협력공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곳에는 생활실험실과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개발 공간, 협업 공간 등 지역사회 혁신을 이끄는 공간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